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가 더딘 내수 회복과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이 디리스킹 전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디커플링은 국제무역 분야에서는 상호 간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양국이 의도적으로 서로의 경제적 관계성을 줄여나간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디리스킹은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2018년 중국이 발표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로 인해 발발합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로봇, 항공우주, 전기차,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 미국을 제치고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디커플링,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 기조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강화됩니다. 중국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비상시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더 강한 디커플링 기조를 이어가는데요. 첨단 기술 부문을 둘러싼 미중 갈등 확산, 대만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및 우크라 전쟁 등으로 신냉전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고 한국, 일본, 대만과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치포를 결성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올해부터 조금씩 달라진 대중국 전략을 보였습니다. 미국 고위인사와 CEO들이 연달아 중국을 방문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중국을 글로벌 경제에서 아예 배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우크라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미국에 대한 비협조,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일정 부분 성공한 디커플링, 중국의 내수시장 잠재력,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무작정 강경일 변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분리, 미중 무역 단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외에 디커플링과는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정책이 그 이유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러한 양상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달 중순 이뤄질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 시행 후 미중의 대응 방식에 따라 현재 관리 국면을 유지할지 아니면 다시 치열한 갈등 국면으로 회귀할지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버릴 수 없는 카드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일 수출 국가이며 경상수지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한 현실적인 중도 전략을 짜야 하겠습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